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시간 외국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 중국인들이 이제 한 80%가 중국인이죠. 예, 개표는 중국인, 투표는 한국인.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 개표 사무원이 중국인이 있었다는 자체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투표를 넘어서 이제 표까지 총선의 표까지 만진다. 예, 의용소방대라는 요 이름으로 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SKT보다 뭐 이렇게 개인정보 틀리는 거 작년에 뭐 말도 안 되게 많이 났죠. 또 국가정보원 화제 났죠. 그다음 중국인도 무비자 입국하죠. 뭐 17만 명이 이제 뭐 불법 체류자 되고 또 6월 말까지죠, 그죠? 6월 말까지 묘하게도 6월 달에 지방선거 있는데 그때까지 무비자 입국갔다가 유지하겠다. 80%가 뭐 중국인이다, 국적자다. 그다음에 이 투표소에 가면 이제 이런 이게 안내만 있고 이거는 이제 중국 사람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 자료를 내가 참고를 두 개 붙인 건데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이 지방선거 할 때 이렇게 줄을 쭉 서버리면 우리나라 사람들 할머니들 또 이제 연세 많은 분들 또 이런 분들 기다리다 힘들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투표권을 주는 것도 기가 찬 일이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지방선거 때는 아주 적은 소수의 표차로도 당락이 결정이 된다고요. 당락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신박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은 없애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거 업무에 절차적으로 또 들어가면 선거법적으로 아까 찬관에 대한 역할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찬관권이라고 말씀드릴게요. 5가지가 있는데 딱 축약하면 그겁니다. 2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교부하는 상황 참관하는 거, 교부 상황, 투표용지. 그다음 투표 상황 참관. 이것은 모든 투표소에 신분증 주는 것부터 투표함이 개표소 가기 보관까지가 모든 것을 참관인이 이제 역할로 법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 대신으로 오니까 공정선거 될 수 있도록 참관인의 역할을 제도라고 선관위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외국인이 투표를 할 때 과연 우리 참관인들이 출구에만 앉아갖고 이제 지금처럼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안 되겠죠. 모를 때는 몰라도. 만약에 사무원석이나 우리 역할을 교부 상황이라든지 제대로 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를 둔다 하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구에 앉혀놓으면 뭐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발언정작 적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뭐 부방대에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거라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도 안 하면 또 부정 증거도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방대는 아주 활동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외국인들이 등록자들이 대장을 만들고 할 때 그 정확한 인원수가 맞느냐 불이 나니까 그러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명부에 늘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다음에 명부에 단말기에 이게 외국인이 등재된 게 맞느냐 사무원들 내줄 때 유관으로 전산 명부 단말기에 선거인의 정보가 나타나는지 신분증 체크했을 때 확인 후에 통일을 주고 있느냐 말입니다. 관리관도 그걸 주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느냐 투표소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앞전 시간에. 투표소에서는 관리관, 사무원, 참관인밖에 없다고요. 선관위 직원들은 상주하지 않는다. 그러면 관리관과 사무원이 참관인의 역할도 이렇게 돼 있다 하고 이제 뭐 어차피 안 한다 하더라도 등재자인지는 확인하고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일 선거할 때는 사인하지 않습니까? 등재번호 있고 주소하고 자기 서명을 다 하는데 사전투표 때 이런 것들을 깡그리 확인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는지 자체를 모른다. 이거는 상당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무원들은 그 선거인, 그 외국인 선거인이죠. 이름이나 주소, 글쓰기 같은 거 좀 해봐라. 네 이름 적어봐라. 이렇게 본인 확인 과정을 우리는 요구를 할 수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원들이 외국인한테 뭐 중국이면 중국말, 베트남이면 베트남말, 태국이면 태국말, 영어, 일어, 불어, 독일어 다 할 수 있나요? 사무원들은 선거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 중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로 해갖고 공무원 아니라도 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세계 각국에 3년 이상 영주권 가지고 3년 이상 된 사람이 투표하러 오면 어떻게 멘트를 각 국가별 말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휴대폰으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본인이 이제 확인하는 과정은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본인 확인 과정은 신분증만 주면 본인인지 알아요. 사진만 붙여놓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참관인들은 교부 상황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확인하니까 요 모든 것들이 등재 안 되면 투표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별도로 창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노인이나 다른 사람들 기다리다 가는 우리 한국 사람이 투표를 못하는 피해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외국인은 아닙니다. 만약에 중국인들이 쭉 이렇게 줄 섰다 어떤 특정 투표소에, 그럼 우리 투표하다 기다리면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한 창구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 하고, 그 다음에 투표 종료 전에 1시간 전에만 투표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의견. 예. 왜냐, 외국인들 본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신분증을 자기 사진만 붙여 갖고 가면은 어떻게 확인해요? 명부에 나타나면 또 어떻게 해요? 안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우리가 나타나서 보고 주는지 사모인지 그대로 하는지, 전산 단말기에 이 등재된 사람인지 확인하고 주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안 보여주는데, 장관인한테 교부 상황을 안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중 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1시간 전에만 투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별도 창구를 만들고 1시간 전에 투표하는 시간도 제한해 가지고 다른 데 이 근처에 가서 다 투표를 못 하는 일을 없도록 미리 방지를 하자. 예,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게 투표함, 투표지 투입은 해결이 불가하다, 이 말씀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를 받아서 기표해서 투표함에 넣어버리면 우리가 투표함을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그거는 정당한 표가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 그렇게 해서 만약 일어난다고 치면 그거는 막을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이나 명부 등재 여부, 이게 아주 중요하고 이 과정을 참관인이 보도록 해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관인은 앉아서 졸고 오는 자리 아닙니다. 휴대폰 보거나 앉아갖고 수당만 받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 후보자 대신으로 가기 때문에 후보자 분들도, 참관하는 분들도 상식적인 교육을 하고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참관에 들어가야만 여러분들도 부정선거 막아지고 당선될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 늘 유념하시고, 참관인들을 수고했다고 또는 아무나 가도 뭐 숲에서든 갯에서든 이렇게 하는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높아심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참관인의 그 교육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참관인을 하는데 선정하시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자격은 영주권자로서 이제 그 3년 경과하면, 그때 그 국회에서 질문을 아주 중요하게 하셨더라고요. 경과한 사람인데 영주권 치다가 3년 됐는데 한국에 있어야만 투표할 수 있느냐, 체류하지 않아도 되느냐.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뭐 체류 자격이 어떻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정지해 가지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2006년도부터 이게 시작돼가 6,000명 하던 게 지금 앞전에 8회 실시할 때까지 12만 7천 명까지 선거 건수입니다. 얼마나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선거 건자가 등재된 자는 이야기하겠죠. 선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14만 명까지 늘 것 같아 한 게 챗 GPT가 이렇게 예상해 준 겁니다. 그리고 등재자 외국인 등록수는 요만큼인데 이제 선거권으로 된 사람은 요만큼이 된다. 아마 14만 명 정도가 된다고 더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14만 명 정도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중에서 몇 프로가 투표했다는 거는 모릅니다. 100% 했으면 12만 7천이 되겠죠. 100% 안 했으면, 요 비율이란 거는 투표 비율 아닙니다. 증가한 비율입니다. 이 숫자가 증가한 비율들, 예, 증가한 비율입니다. 요거는 추정 방식은 요렇게 내용했다는 거. FN투데이에서 요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이게 2018년도 그때 그 중국인 개표 사무원에 갖고 말이 많았죠. 그리고 뭐 유권자 연수과정 개설하고 이민자 대상, 중국 출신. 자, 여기도 보면은 서울시 선관위에서 이때 할 때 수도권에 거주한 결혼 이민자 20명, 전파상 양성과정, 이 수당도 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육하면은 강의 지급한다고 돼 있죠. 자, 이렇게까지 하는데, 여성 플라자 2층에도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의 주권자라고 하는 우리는 공직선거법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빳빳한 종이나 부정한 증거는 맞는데, 이분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이 지방선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선거로 도움이 될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이런 외국인들이 투표를 이런 권리를 갖고 하는 교육까지 다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왜 교육을 하는 것에서는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말하면 복잡하다고만 하고 뭐 하면 다 안다고 물어보면 빳빳한 종이 증거만 나열한다고요. 맞는데요. 그 증거 나열 다 해놓으면 이번 6월 3일 선거할 때 부정선거 없어집니까? 그러고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입법을 발의를 하는 건 되지만 입법이 되냐고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또 성향상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장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까지 이게 외국인들도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예? 이 마당에 우리는 왜 공부 안 하느냐고요. 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대비를 똑같은 당일 선거는 이기고 사전 선거는 이게 뒤집어지는 이런 동일한 결과가 반복되는 원인이 분명히 똑같은 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왜 똑같이 투표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부정선거를 그렇게 확신하고 떠드는 여러분.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 때문에 그게 선관위에 개임을 해서 선관위 그 연수원에 가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뭐 윤 의견하고 다 좋은데 저도 이게 지지하고 다 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일단은 근거 없다고 한 결론과 많은 또 우리가 소송을 해도 기각이 되는 것 때문에 이는 부정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없는 말을 한다가 음모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은 증거에 대한 판단은 누구나 이쪽 면에서 보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저쪽 보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확신하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증거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법에 정해진 참관인의 역할이 정해진 법에 적힌 걸 안 하면은 그거는 불법이고 부적법이고 위법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증거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선관위 참관인의 역할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걸 투표소에서 할 수 없는 상태로 대선과 총선이 이루어졌고 그걸 윤 대통령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서버의 숫자 늘리고 부장 총리 들어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를 받고 이제 그 적국정원이나 조사를 받고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이제 대법원이나 이야기해도 이게 뭐 압수수색이나 영장이 안 나오니까 계엄으로서 이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논리가 들어가면 왜 사형으로 구형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란이 되냐고요. 이 논리를 윤 대통령에 대해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이 논리에 기울이시면 당연히 윤 대통령이 하신 일은 내란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증거만 하니까 음모론이나 소리 듣고 내란이 걸리니 덮어주는 프레임 안에 그 안에서 우리가 자꾸 떠들기만 하는 여기서 법에 정해진 걸 안 한 것을 강조를 넣자고요. 이걸 말을 하고 넣어놓으면 다음 선거 다가올 때 여러분들 출구에 앉아서 이제 참관의 역할을 법적으로 알고 있는데 출구에 앉혀 놓는다면 그대로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국회에서도 이렇게 한 걸 갖다가 공론화하고 우리가 떠들고 국회 기자회견도 하고 선관 앞에서 또 법적인 그 집회나 요구를 하고 개선을 요구시켜서 이번 선거부터는 참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면 지금과 같이 당일 선거와 사전 결과가 이렇게 또 뒤바뀌는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목소리가 내면 되는데 여태까지 증거만 갖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답답한 결과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이번에도 동일 반복될 결과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인을 알고 거기에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외국인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벌써 18년도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 하겠냐고요. 예? 지금 사무원들이 이래 들어오면 그때 들어오면 언제 안 들어온다 하겠습니까? 더 많이 들어오면 더 많이 들어왔지. 그럼 우리는 뭐 했냐 말입니다.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 뉴 가세인에도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나온 걸 봤고 이게도 그 뉴스프링 하는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중국인 선거 개입 이재명 요구했죠. 그래서 찍었다고 말합니다. 한국말 이 사람이 자기 중국인 안 하면 한국 사람 같아요. 말 잘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중국인 선거 개입이 말이 됩니까? 지선뿐만 아니라 총선 대선 왜 창경 부여합니까? 이게 또 다 관여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개표소에 투표소에서 있잖아요. 어떻게 이 본인 과정을 거쳤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투표용지를 받을 수가 있죠?
이게 발급이 되면 되나요? 국민 여러분, 요건 시간이 좀 걸려도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신분증 주면은 이 화면에 신분증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등재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등재번호 우리가 저기 안내받으면 집 홍보물 날라오죠. 이 등재번호는 여러분들이 사는 투표 동사무소라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부여한 번호예요. 이 등재번호에 쭉 합친 게 선거인 명부입니다. 이 명부가 전산조로 있죠. 예? 이건 12일 전에 확정이 되는데 이 명부에 복사본이 이 통합선거구 전산으로 선다니까요. 그러면 이 명부를 또 이걸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전용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제 뭐 해킹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기술, 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44조 2항, 145조 5항. 그럼 전용 통신망을 구축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스캔을 하면 이 정보가 이게 우리가 이게 선거 명부 대장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여기 나온 걸 이 사무원이 물론 참관인들이 뒤에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사무원들이 이걸 보고 나타난지 본 다음에 용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용지를 받았다는 것은 이 명부에 이 사람이 중국인이 명부에 나타났겠냐고요. 왜냐? 대선과 총선은요 외국인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럼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명부가 복사본을 갖고 전산의 기계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용지가 발급이 됩니까? 여기도 보십시오. 요 신분증 내고 신분증 들고 있죠, 사무원이. 요 신분증 얼굴이 있죠. 요때 명부의 등재 확인하고 내주느냐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면 리포를 보고 있는데 이 신분증 나타나 있죠. 그러면 스캔만 하고 명부가 나타난 화면이 있어야 되는데 명부가 나타난 이 명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원들이 관리관이 사무원이 이거 명부가 화면 나타난 육안으로 확인하고 내주냐 이겁니다. 만약에 확인하고 내줬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용지를 받았죠? 확인을 안 하고 주니까 그냥 출력이 나왔다는 것도 선관위 그러면 통합선거 명부를 사용한 게 맞습니까? 이거 아주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선관위는 관리관과 사무원이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이 내용을 알고 어느 투표소도 불러갖고 사무관 관리관 똑같은 업무 처리를 했다면 도대체 선관위가 교육을 어떻게 했냐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하지 않느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전산에서 나타나는 걸 확인하지 않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갖고 당일 선거할 때 관내는 사전 투표할 때 보면 우리가 그 12일 전에 선거 명부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관내 대상자는 사전 관내 당일 선거 대상자는 관내 대상자 명부가 똑같습니다. 그럼 사전 선거 이틀 할 때 이 명부와 투표용지를 인쇄한 걸 미리 당일 선거를 미리 출력해 가지고 사용하고 서명하고 똑같이 당일 선거하고 또 3일 보관했다가 당일 선거 연속 상해 버리면 이렇게 중국인들 와갖고 이 명부에 등재 안 돼 있으니까 투표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국민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말하면 복잡하다고 한다고요. 또 제가 유튜브 영상이 길면 또 길다고 뭘 한다고요. 그래서 말도 바빠지고 조금 차분하게 설명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 투표소에서 전자지문까지 찍으라고 이 멘트가 나와요. 지문 찍으라 멘트가 나온다고요. 지문 찍으라 멘트가 나와요. 이 멘트를 들리는데 참고인들 다 들립니다. 크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 전자지문하면 정확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뜻인데 이렇게 용지가 교부되는데 전자에서 지문 찍었는데도 그러면 선관위는 지금 국민들 우롱하는 겁니까? 예? 이 명부는 이제 전자명부란 이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됐다 하면 말입니다. 중국인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투표해갖고 촬영 못하게 해가지고 이분 그 유튜브에 보시라고요.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197세 이런 사람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리고 신분증 스캔할 때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몇 번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고요. 사전 투표 때는 관내와 관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는 당일 선거처럼 절차로도 하고요. 이 부분 뒤에서 한 꼭지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관외는 추기명부 작성하고 하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중일에 발급하는 과정과 교부가 어떻게 한수만 나옵니다. 진짜 어떻게 중국인에게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용지가 발급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50조 1항 선거인 명부에 올라와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등재된지 확인하는 건 참관인들이 투표용지 교부사항 참관해서 이거 하는 거 행위를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출구에 앉혀놓고 안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투표 여력에 적힌 숫자도 공개도 안 하는 겁니다. 몇 배가 나갔다는 것도.
관리관이. 그래서 지금 동일하게 반복되는 분의 핵심 원인과 분석, 이거는 원인과 그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국민들의 단결된 목소리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선거법 스타트해가지고 투표소 관리관도 가고 사무원, 개표소 사무원, 개표소 협조요원, 정당 추천 참관위원, 참관인 등 이런 데도 참여도 하고 또 개선안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 60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안도 저는 그 단체들이 이야기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선관위에다가 요구해서 공문에 하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범죄 현장 투표소든 개표소든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한 사람들은 포상금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내용은 제가 끝날 때마다 넣고 있습니다. 이게 이 노래, 쇼츠 노래는 꼭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앞에다 다 설명드린 거니까 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원인 규명, 실행 방안, 선거일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말은 선거일이 임박하면 개정하고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호로 국민에도 홍보하고 알려질 것과 실행해가지고 공정선거 추진해서 실제 투표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투 트랙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개선안을 반드시 그 요구 관철시켜가지고 그 실행하는 구시군 읍면동 선관위에서 실행하겠죠. 여기서 현장에서 실제로 법대로 이렇게 선거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함께 모아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